말다툼을 하고 돌아서면 그때 하지 못한 말들이 생각이 나면서 분하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면 논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말싸움에서 지고 싶지 않다면 말싸움을 피하라. 말싸움은 이겨도 지는 일이다. 유일하게 서로 지지 않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말싸움을 피하는 것이다. 하지만 말싸움은 생각하지도 못한 사이에 시작된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언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대는 이 세상 만물과 이름의 연결이 확고한 것이라 믿고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의 이름이 당신 자신을 뜻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언어의 의미는 늘 이쪽에서 생겨나 저쪽으로 사라진다. 내가 쓰는 말과 단어는 사람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것을 잊고 내가 쓰는 말과 단어를 상대도 항상 같은 뜻으로 쓴다고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갈등은 시작된다. 말은 그대의 생각을 담기에 항상 부족하다. 그리고 상대 역시 자신의 생각을 말로 다 담지 못한다. 이처럼 부정확한 말에 집중하면 상대를 보지 못할 것이다. 말의 꼬투리를 잡고 감론을 박하면 주제는 산으로 가게 된다. 나중에는 처음에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 알지도 못하고 헤매게 된다. 말의 근본은 사람의 마음에 따라 변하는 데 있다. 그러니 말에 너무 의지하지 말라. 말싸움을 피하고 싶다면 말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보고 대화하라. 취업 준비만 3년째인데 꼭 면접에서 떨어집니다. 저의 외모가 비호감이라서 떨어지는 것 같아 괴롭습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높음이 있기에 낮음이 있을 수 있다. 잡음이 있기에 음악이 있을 수 있다. 앞이 있으니까 뒤가 생긴다. 그리고 세상에서 이 둘은 붙어 다니며 공존하게 된다. 모든 것이 항상 그러하다. 세상을 둘로 나누지 않고 본다면 좀 더 본질에 가까워질 수 있다. 나은 사람과 못난 사람이 있지 않고 풍족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있지 않다. 누군가를 낫다고 생각하기에 누군가가 못나지는 것이고 누군가를 풍요롭다고 여기기에 누군가가 가난해지는 것이다. 그러니 차별할 이유가 그대에게는 없다. 원래 있지도 않은 것을 붙잡고 차별하는 것은 헛수고일 뿐이다. 그래도 계속 구분하고 나누면서 상대적인 세상만 바라본다면 그대 역시 누군가의 시선에 의해 분류되고 차별받게 될 것이다. 그대가 먼저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그곳에서 꺼내줄 수 없다. 하루를 마무리하고 돌아보면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시간만 빨리 지나버린 것 같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사람들을 대할 때 마음을 비운다. 각오를 다지며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들지 않는다. 대신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둔다. 지혜로운 자가 자신의 힘을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이유는 평소에 불필요한 곳에 마음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잘 모른다. 모두들 본인이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엉뚱한 곳에 정신이 팔려 마음을 낭비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썩혀버린다. 그리고는 자신이 왜 필요한지도 모른 채 항상 피곤해한다. 그대의 마음을 갉아먹는 것들과 이별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영원히 그대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안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과 신변잡기를 다루는 책, 그리고 사람들의 뒷말들을 멀리하라. 쓸데없는 욕망들을 마음속에서 몰아내고 나면 그대는 비워진 마음속에서 이전에 알지 못한 힘을 느끼게 될 것이다. 욕심과 욕망에서 벗어나면 경쟁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남을 도와주면서 살지는 못해도 남 피해주면서 살지는 않으려고 소신있게 살았는데 저만 혼자 고집부리면서 고생하는 것 같아 괴롭습니다. 굳세고 강인하면 제명대로 살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고립된 사람, 선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을 꺼린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을 기꺼이 마다하지 않는다. 일부러 불길한 역할을 자신에게 적용함으로써 스스로를 지키려는 것이다. 무슨 일이든 덜어내려 하면 더해지고 더하려고 하면 벌어지는 법이다. 굳세고 강인한 것은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지 못한다. 전사와 같이 흔들리지 않고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것이 멋있어 보이는가? 전사들은 대부분 자신의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죽는다. 그대가 자신만의 신념과 일하는 방식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그대가 갖고 있는 변화하고 적응하는 능력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자신의 신념만 고집하면서 달리는 길에서는 삶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충분히 볼 수 없다. 흔들리는 갈대는 태풍에도 살아남지만 큰 고목나무는 강한 바람에 허리가 꺾여버린다. 굳세고 강인한 것이 좋을 때도 있으나 인생을 길게 본다면 때론 허리를 굽히고 머리도 숙일 줄 알아야 오래 살 수 있다. 작은 일에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저의 모습을 보면 앞으로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이 듭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큰 일을 이루려 하지 않기에 능히 큰 일을 이룬다. 큰 일도 작은 일처럼 사사롭게 볼 줄 안다. 아무리 큰 일이라도 큰 일로 여기지 않아 쉽게 해결한다. 큰 일을 크게 보면 중압감에 그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저 작은 일을 다루듯 편하게 대하면 부담감 때문에 보지 못한 작은 것들도 볼 수 있다. 부담을 갖는다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큰 일도 작게 생각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작은 일은 반대로 큰 일처럼 생각한다. 비록 사소하고 작은 일이지만 모든 일은 작은 것부터 커진 것이다. 소소한 일이라도 그것이 큰 일의 시작으로 보고 위대한 일처럼 대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실수하는 일이 없다. 마찬가지로 쉬운 일은 어렵게, 어려운 일은 쉽게 한다면 모든 일은 자연스럽게 잘 풀릴 것이다. 아이들과 아내가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 점점 다그치고 호통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아이들이 저를 피해 다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가장은 가정을 사랑으로 안아줘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모두를 이끌어가는 통치자의 모습도 필요하다. 최고의 통치자는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는다. 가장 뛰어난 통치자는 사람들이 그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을 겨우 알게 하는 통치자다. 그 다음은 사람들이 친근하게 여기는 칭찬하는 통치자이며 그 아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통치자다. 가장 부족한 경우는 사람들이 경멸하고 무시하는 통치자다. 위의 선자의 말이 진심이 아니면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는다. 위의 선자가 말을 아끼고 신중하면 모든 일이 자연의 순리대로 진행되고 그렇게 공을 이루고 임무를 달성하면 사람들은 저절로 그리 되었다라고 말한다. 다스리는 것 중 최고의 방법은 지배하고 강제하지 않는 것이며 무위의 다스림과 자연스러운 다스림으로 대하는 것이다. 가정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가장으로서 해야 할 일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하고 가족들에게는 진실된 말과 사랑으로 대해야 위험이 서게 된다. 가장의 권위만 내세우게 된다면 가족들은 가장을 무서워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무시하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의 대화는 책 노자의 말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요즘은 사람들끼리 작은 일에도 크게 분노하면서 크고 작은 말싸움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가 자주 말싸움으로 이어지면 삶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논쟁이 시작되면 내 말을 이해 못하는 상대 때문에 더 화가 납니다. 서로가 이해를 못하면서 화는 점점 더 커지고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노자의 언어에 대한 조언은 소통에 대하여 생각을 깊게 해보게 됩니다. 노자는 아무리 서로가 우리말로 소통을 한다 하더라도
말로는 자신의 마음을 모두 담을 수 없고 언어의 한계가 있으니 말과 표현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 합니다. 이처럼 말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만 해도 이해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조금은 줄어듭니다. 노자의 조언대로 우리 모두가 상대의 말보다는 마음을 보려고 한다면 서로가 상처받는 일은 줄어들 것입니다. 노자의 조언이 유익하셨다면 공자가 말하는 상대의 마음을 읽는 법도 추천드립니다.